상식 2024년 1월 미국 외식 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TGI 프라이데이즈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6개의 매장이 폐쇄되고 앞으로 더 많은 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핫한 바였던 TGI 프라이데이즈. 그 활기찬 분위기, 생동감 넘치는 칵테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을 선사했던 공간.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즈의 몰락.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잠깐 이쯤에서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1965년 뉴욕 맨해튼. 그때 많은 술집들은 살롱이라 불리며 대부분은 남성들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고정관념을 깨고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바를 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앨런 스틸만. 그는 당시 비행기 승무원들이 많이 살던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작은 바를 오픈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TGI 프라이데이즈 1호점이었죠. 그의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여성들도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 공간이 바로 세계 최초의 싱글즈 바로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즈의 인테리어는 기존 술집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초록색 양치 식물로 가득한 펌바 스타일로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당시 막 출시된 경구 피임약 에노비드 덕분에 미국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데이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TGI 프라이데이즈는 자연스럽게 싱글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TGI 프라이데이즈는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전국 최고의 바텐더 양성소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바텐더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장의 핵심이었고 그들의 기술이 바로 레스토랑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바텐더가 되려면 9개월 이상 보조 역할인 서브 바텐더로 일해야 했습니다. 400여 개의 칵테일 레시피를 외우고 정확한 프리푸어링, 즉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만 제조하는 연습을 해야 했죠. 이 시절 TGI 프라이데이즈의 바텐더들은 하루에 300에서 500달러의 팁을 받았대요. 그때 그들은 스타처럼 대우를 받았고 그들의 솜씨는 예술로 평가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벌이가 변호사보다 더 낫다는 것이 절대 과장이 아니었죠. 바텐더들은 플레어를 통해 칵테일을 만드는 기술에 있어 경쟁을 펼쳤습니다. 플레어는 바텐더가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 중에 던지기, 회전과 같은 동작과 퍼포먼스를 일컫는데요. TGI의 바텐더들은 플레어 바텐딩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전성기는 없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해 나가던 1975년 스틸먼은 회사를 매각했고 몇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TGI 프라이데이즈는 점차 대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부터는 급격히 매장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80년대에는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영국, 일본, 멕시코 등과 함께 1992년 대한민국 서울 신촌에도 TGI 프라이데이스가 문을 엽니다. 그럼 잠깐 한국의 TGI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당시 한국에서는 외식 문화 자체가 발전하던 시기였고 TGIF는 특별한 날을 위한 상징적 공간이 됩니다. 대형 매장, 아메리칸 인테리어, 그리고 생일 파티 이벤트 등. 한국에서도 TGIF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90년대 청춘들의 로망이었죠. 어쨌든 이러한 대기업화의 행보를 거치면서 TGI 프라이데이즈는 이제 단순한 바를 넘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패밀리 고객을 겨냥한 메뉴와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의 충성 고객에게는 무척이나 아쉬운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그 신선하고 혁신적인 분위기와 싱글즈 바라는 정체성을 잃어가며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범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변해갔죠. 90년대 초반 톰 크루즈가 주연한 칵테일이 흥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반짝였지만 TGI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TGI 프라이데이즈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외식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건강과 빠르고 저렴한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이 새로운 트렌드 앞에서 TGI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TGI 프라이디즈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티본 스테이크, 버거, 파스타 등의 메뉴도 소비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 서버들은 더 이상 철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음식은 점점 공장에서 만들어진 냉동식품 위주로 바뀌었고요. TGI의 인기 메뉴 양파 수프, 잭다니엘 소스, 드레싱까지 모두 비닐 포장에 담겨 공급되었습니다. 과거엔 신선한 식재료를 강조했지만 점차 비용 절감을 위한 공장표 음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이 새로운 패스트 캐주얼 트렌드는 TGI 프라이데이즈에게 또 한 번 위기를 안겨줬습니다. 파네라 브레드, 치폴레 등과 같이 특화되고 차별화된 브랜드들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렴하고 빠르며 동시에 가성비 좋은 음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TGI 프라이데이즈는 점점 과거의 구식 레스토랑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인테리어, 레거시 레스토랑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TGI 프라이데이즈는 결국 시장에서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 팬데믹은 TGI 프라이데이스의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TGIF는 팬데믹 기간 중 미국 내 매장의 25%를 폐점합니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위한 최적화도 따라가지 못했고 고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4년 5월 TGIF는 챕터 11, 즉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TGI 프라이데이즈는 전 세계 51개국에서 650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매장 수는 한때 600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85개 남짓의 매장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폐점은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25년 1월 TGI 프라이데이스는 구원투수로 레이 블란셋 CEO를 다시 영입했습니다. 그는 과거 TGI를 부흥시켰던 경험이 있는 인물인데 그의 새 전략은 메뉴 단순화, 더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 배달 및 테이크아웃 강화, 밀레니얼과 MZ세대를 겨냥한 소셜 마케팅이라고 해요. 과연 그의 전략은 TGI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한때 싱글즈 바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세운 TGI 프라이데이즈. 그 전설적인 분위기와 활기찬 바텐더들이 일군 과거의 영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TGI 프라이데이즈는 기억 속의 브랜드로만 남아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과연 이 브랜드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영광은 과거의 이야기가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브랜드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경쟁하고 살아남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도 쓸모없는 미국 상식